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요즘 정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을 보고 있으면은 혼란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불과 정말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대한민국의 사법부, 헌법재판소가 엉망진창으로 돼 있는 걸 보면 야,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을까 싶었다가도 그래도 이제 국민들이 8년 전과는 다르게 깨어나 있지 않습니까?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 8년 전과는 다르게 뭐 그때는 이제 유튜브 같은 것도 제대로 안 돼 있었죠. 그렇죠? 아예 뭐 없지 않았나 싶은데요. 반갑습니다. 성교준입니다. 요즘 정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을 보면은 한편으로 마음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있습니다. 아마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런 느낌이 드실 것 같은데요. 당연히 일단 대한민국 정치가 이 지경이 됐다라는 거, 이거 자체에 대해서는 뭐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일단 가슴이 아픈 일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또 가슴이 뜨거워지는 건 뭐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공수처의 수사, 그리고 또 서부지법의 영장,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의 모습에 대해 가지고 더 이상 국민들이 이제 참고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8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 기억나시죠? 그렇죠? 언론들이 쏟아내는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 그런 것들에 우리가 쉽게 동조가 됐고 그로 인해 가지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그냥 밀어붙였던 것인데 지금은 이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튜브도 있고 많은 어떤 루트들을 통해 가지고 시민분들께서 국민들이 이제 진실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되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저렇게 나오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아무리 뭐 이재명이가 이제 미쳐가지고 이재명이가 이재명을 기억을 못하고 있죠. 워낙에 주변 사람들이 기억을 못하는 게 버릇이 돼서 그런지 본인이 누군지조차도 기억을 못하고 우클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폭망이죠. 우클릭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은 32%, 34%이 지금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30% 초반대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라는 뜻이죠. 이런 지금 상황까지 됐는데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변론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이 이 모양 이 꼴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수밖에 없죠. 과연 이거를 민주당이 가만히 둘 것인가? 제가 좀 많은 정치의 어떤 케이스를 이제 보다 보면은 느끼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라져도 당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시대적인 뭐 변화가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뭐 별의별 사건이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당이 당명을 바꾸는 한이 있다라고 해도 끝까지 유지가 되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도 민주당이 아무리 이재명 체제화가 되어 있고 이재명의 뭐 일극 체제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쏟아져 나오지만 과연 대권을 갖다가 놓치면서까지도 이재명한테 충성을 다할까? 저는 쥐뿔 그런 것들은 관심도 없다라고 봐요. 한번 두고 보십시오. 이재명에 대한 2심 재판 결과가 나와가지고 사실상 이재명이가 나가리가 된다라는 게 확실시되는 그 2심 재판 결과가 나온다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3월 지금 한 첫째 주, 둘째 주 사이에 나온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재명한테 충성을 다했던 인간들이 가장 먼저 이재명한테 등에 칼을 꼽고 배신할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왜? 어쨌거나 저쨌거나 당은 살아야 되는 것이고 사람보다 당이 먼저기 때문에 이재명도 민주당을 위해 가지고는 제거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지금 이제 냄새를 맡고 고민정 같은 애들 튀어나오는 것이고 김동연이나 김경수 같은 애들 튀어나오게 되는 것인데 과연 이 사람들의 이거를 이재명이가 이번에 막을 수 있을까? 총선 때 같은 경우는 지가 뭐가 있었으니까 공천권이 있었으니까 내 말 안 들어 그럼 비명학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입막음을 할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개뿔 그런 것도 없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뭐를 가지고 도대체 다른 어떤 그 비명계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이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아예 그냥 불가능한 겁니다. 한번 두고 보자고요. 어떻게 될지. 지금 일단 그 내란 자체도 많은 언론들이 지적하고 있는 게 이 내란 프레임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 도대체 이번에 그 박정원 칼럼 같은 경우도 흔들리는 내란 프레임 이렇게 이제 그 칼럼을 쓰셨던데 왜 내란이라고 하지 않고 내란 프레임이라는 용어를 썼을까요? 이유가 간단한 겁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왔던 것 자체가 정말로 법과 질서에 따라 가지고 내란이라고 하는 것을 처벌할 수 있으면 처벌을 하고 그게 무죄라고 한다면 무죄라는 걸 인정하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던 것이 아니라 대초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란이라고 하는 것을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써왔기 때문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민주당 쪽에 있는 패널들 같은 경우는 방송에 나오면은 입에 발린 말이 뭐예요? 내란 수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를 방송사들이 방치하고 있다는 것도 납득이 제대로 안 되고 방통위에서 이것들은 완벽하게 좀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내란 속의 윤석열이 뭡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에 대해 가지고 유죄라도 받았습니까? 지금 이제 뭐 재판이 지금 1심 재판 결과라도 나왔습니까? 아무것도 지금 없잖아요. 그런데 왜 방송사들이 그래도 종편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방송사인 거인데 그 종편에 대해 가지고 아무런 제지가 없는지 모르겠다니까요. 어디다 대고 내란 수계다라고 하는 말을 갖다 함부로 저렇게 쓰게끔 내버려 두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몰라도. 민주당이 지금 이제 그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꿈을 꾸고 있었죠. 뭐 실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 때문에 우리가 절망감을 느꼈죠. 12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얼마나 우리가 2024년도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2025년도는 어쩌려고 도대체 뭐 이런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왜? 아니 지금 대통령이 탄핵이 됐고 탄핵 심판이야 뭐 하나마나 뭐 어쩌고 뭐 사실 뭐 답은 뭐 정해놓고 뭐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거 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는 게 기정사실화네. 우리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 개딸들이나 이재명 본인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했겠냐고요. 완벽하게 진짜 개꿈을 꾸고 있었겠죠. 내가 대통령이 된다 이제. 4월 달이 됐거나 6월 달이 됐거나 조기 대선이 일단 열릴 것이고 내가 그럼 100% 대통령이 된다. 입이 찢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안 찢어졌으면 지가 찢었겠지 입을 갖다가. 그렇게나 이제 그 헛된 꿈을 꾸고 있다 보니 거기에서부터 나왔던 무리수가 뭐였어요? 한덕수 권한대행까지도 탄핵을 시키고 카카오톡까지도 검열하겠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이재명이가 뭐하고 있다고요? 우클릭하고 있어요. 그렇게나 극좌 포퓰리스트 같은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줬던 게 이재명인데 지금의 이재명은 뭐하고 있습니까? 우클릭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지금 대변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재명이가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카톡 검열에 대해 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다 비판했었잖아요. 이거 미친 거 아니냐? 어떻게 카카오톡을 갖다가 그 뭡니까 저기 뭐 민주파출소인지 뭔지 지금 뭐 영업 정지된 것 같던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파출소에서 무슨 뭐 얘기 나옵니까? 근데 12월 달, 1월 달 초반만 하더라도 그 기세가 어찌나 강했는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눈치 뭐 이런 거는 뭐 쥐뿔도 뭐 눈치도 안 보는 것이고 민주파출소인지 이런 것들 막 총동원해가지고 카카오톡 검열하겠다. 몇 번이나 이재명이가 직접 나와가지고 카카오톡에 대해 가지고 그거 뭐 검열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지 아버지에 대해 가지고 뭐 가짜뉴스 있고 지 어린 시절에 대해서 가짜뉴스 있다라고 예시까지 들면서 그거 지금 얘기 나옵니까? 쏙 들어가 있잖아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이재명 본인 스스로가 느끼게도 지금 어떤 거에 똥줄이 타는 겁니다. 불과 한 달여 만에 이재명의 운명이 완벽하게 지금 뒤집힌 상태인 거예요.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담벼락을 막 넘고 막 한 손으로 무슨 뭐 담벼락 넘으면서 개딸들 데리고 유튜브 라이브 하면서 막 박수치고 드디어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환호성을 쳤을 것이고 잠자리 들어갔을 때도 막 기뻐가지고 도중에 깼을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 제가 상상해봐도 그럴 것 같아요. 야 내가 그렇게나 사법 리스크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정치 생명이 끝장날 수도 있었다 그렇게 했지만 나 승부사 아니냐? 이것 봐봐라. 내가 그렇게나 버티고 구질구질하게 재판 지연까지 했었을 때 너네들 나 비판했었지? 결국에 봐봐 내가 대통령 되잖아. 이 생각으로 인해가지고 얼마나 밤잠 설쳤겠냐고요. 자다가도 깼을 것 같습니다. 막 그 진짜 그 성취감으로 인해가지고 지금은 어떤 상태일까요? 과연 이재명이가 누구 보다도 진짜 가슴 졸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진짜 대통령이 코앞에 있었는데 이렇게 대통령에 날아갈 수도 있나? 헌재 저것들은 내가 진짜 시키는 대로만 했으면 됐는 뭐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헌재 시키는 대로 했었을 수도 있겠네요. 문영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키는 대로 지 뜻대로 했다가 문영배가 저런 식으로 난동을 부리고 무리수를 뒀다가 지금 헌재도 마틴 가버리고 이거에 대해 가지고 누구를 탓하겠냐고요. 사실상 이재명 본인 스스로를 탓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영배 같은 경우도 이재명의 얘기를 듣고 그렇게 했는지 뭐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보든지 간에 이재명과 운명 공동체로 이재명을 위해 가지고 힘쓰는 것처럼 행동했다가 지금 골로 가버렸잖아요. 지금 문영배 같은 경우도 이재명과 똑같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그때 탄핵변론 1차, 2차만 할 때라도 그때 문영배의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야 이거 내가 구속돼 있으니까 변론을 좀 늦춰달라.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구속돼 있는데 뭐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거 늦춰달라고 하는 것까지도 기각시킬 정도의 기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문영배가 변론 과정에서 무슨 얘기합니까? 누구 오셨죠? 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 뭐 지금 뭐 질문이라도 하냐고요. 질문 찍소리도 못하죠. 자기를 둘러싼 지금 논란만 하더라도 한가만이나 지금 있는 상태인데 지가 지금 뭐라고 뭐 지금 헌법재판관 권한대행으로서 소장의 권한대행으로서 이거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당성이 있겠냐고요. 쥐뿔 그런 것도 없지. 문영배도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기세가 완벽하게 지금 뒤집힌 겁니까? 이재명과 똑같은 지금 운명을 걷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는
분명히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고 100% 확신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도 뭐 최고위 회의했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뭐 거짓말 이러면서 그거 보고 막 입이 뭐 또 찢어지는 그런 사진이 또 올라왔던데 한번 두고 보자고요. 올해가 가기 전에 이재명이가 가 있을 곳이 어디일지, 청와대로 가 있을지 아니면 서부구치소로 가 있을지, 서부구치소실은 뭐 동부구치소로 가든지 어디로 가 있을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